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깊은 감정의 파동과 자기 통제,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단순히 바쁘거나 일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다루고 있고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원하고 있고 끌리는 대상이나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멈추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지금은 누군가와의 관계나 감정적인 연결에서 오는 영향이 꽤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관계가 꼭 연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와의 교류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혹은 상대의 반응 또는 상대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내면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감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감정에 그냥 빠져들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끌리지만 동시에 그걸 통제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조절해야 하는지, 그냥 한 번쯤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무작정 감정에 맡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해석하고 구조화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는 단순히 감정의 시기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어냐 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더 중요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안정이나 현실을 더 중요하게 둘 것인지 혹은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흐름에 맡길 것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의 감정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머릿속이 복잡한 느낌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과 연결된 고민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한번 이 균형을 잡게 되면 앞으로의 관계나 선택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외부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내면적인 정리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뭔가를 크게 이루는 시기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결과를 내기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예를 들어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당신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흐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보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지금 당신에게 더 맞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끌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꽤 깊이 들어가 있는 감정이고 그만큼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지, 혹은 어떤 긴장감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의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는 안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의 방식, 감정을 다루는 방식,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단순히 불안정하거나 애매한 시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고민과 정리가 이후의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고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믿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선택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이후에는 훨씬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그 사람의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내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과 선택,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먼저 느껴지는 건 혼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몇 가지 감정이나 상황이 겹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신 있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약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감정이나 관계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게 현재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은 꼭 누군가를 잃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방향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허탈함 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이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행동했을 상황에서도 지금은 한 번 더 고민하고 멈칫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외부적인 변화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이 바뀌었거나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겼거나 혹은 생활 패턴 자체가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겉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면에도 영향을 주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그걸 꺼내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또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봐 스스로 눌러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관계에서도 약간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지금 잠시 멈춘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끝내버린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 서서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다시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좀 더 직선적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맞나?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를 의심하거나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하나 느껴지는 건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라기보다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더 깊이 빠져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자기 성찰이 되지만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상처를 한번 받았거나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핵심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멈춰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도 멈춰 있고 감정도 완전히 표현되지 않은 채로 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점은 외부 자극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계속 생각만 하다가 답을 내리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의 변화, 혹은 감정의 임계점이 왔을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리 중인 시간입니다. 아직은 행동보다 생각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아직 미련이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실히 다가오지도 못하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불안정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으며 상황을 관망하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그 사람의 현재 태도나 반응이 조금 더 납득되실 겁니다. 지금은 결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지금 카드의 흐름을 보면 상대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호감이나 가벼운 관심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석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인상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기준이 분명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단순한 감정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시선인데요. 보통 좋아하면 상대를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당신을 감정보다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좋다 싫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하려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 앞에서 이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대충 행동하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선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사람을 다 받아주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신에게 다가갈 때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있으면 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더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양면적인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이 너무 정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망설이고 괜히 더 거리를 두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데 그 안에 감정이 굉장히 깊게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밝고 가벼운 사람이라면 접근이 쉬운데 당신은 건드리면 깊이까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의 준비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작 자체를 미루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은 끌림과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이 깊고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리감이 생기는 이유도 같은 지점입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본인이 쉽게 파고들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데 쉽게 다가갈 수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약간 이상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 혹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건 존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더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약간은 위에 있는 존재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조심하고 괜히 더 말을 아끼고 괜히 더 생각만 많아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보다 기준이 앞서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선이 있는 사람, 겉은 차분하지만 속은 깊은 사람,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구조는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다가가고 싶은 게 아니라 좋아서 더 조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러움이 계속 쌓이면서 행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당신을 너무 어렵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당신의 매력에서 비롯된 부분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멈추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당신이 너무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움직임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 관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완벽한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틈을 조금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빈틈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깊고 진지합니다.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게 보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멈춰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관계의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감정이 단순하게 흘러가는 구조는 아니고 서로에게 끌리는 힘과 동시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함께 존재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카드의 조합을 보면 감정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고 서로를 향한 인식도 꽤 또렷한 편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계속 엇갈림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좋아한다,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라 좋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처음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신경 쓰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로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편안함보다는 긴장감과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이 안정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고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눌러버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초반 흐름은 감정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그걸 인정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반복되면서 행동은 오히려 늦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게 관계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멈추는 쪽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고 때로는 무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쪽에서는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구조라서 초반보다 중반으로 갈수록 상대방의 내적 긴장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한쪽이 감정을 밀어붙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 차이가 계속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당신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 올라오면 표현하거나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상대방은 그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멈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 멈추지? 싶은 순간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반 흐름으로 넘어가면 이 관계는 한 번 크게 정체 구간을 겪게 됩니다. 감정은 분명 존재하는데 그걸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는 시기가 와요. 이 시기에는 연락이 애매해지거나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 안에서 정리를 못해서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 바로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 끊어내듯이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정리하려는 시간인데 당신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멀어지지? 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시기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한쪽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감정을 확인하려고 압박을 주면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완전히 놓아버리면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관계를 유지하되 감정을 확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사람 쪽에서 다시 움직이려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초반에는 감정이 있지만 불안정해서 머뭇거렸다면 이 시기에는 이 감정이 맞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만 이때도 표현 방식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들이대거나 확실하게 고백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반응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크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이나 태도에서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 말투, 관심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시기입니다. 후반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결국 천천히 쌓이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불타오르고 확정되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점점 깊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속도감은 느리지만 그만큼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쪽이 계속 빠르게 가려고 하고 한쪽이 계속 느리게 가면 결국 균형이 깨집니다. 이 관계는 특히 상대방이 속도가 느린 쪽이라서 그걸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관계는 감정의 깊이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형태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어긋나면 오래 남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를 남기는 흐름이에요. 조언을 드리자면 이 관계에서는 확인하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확정될지 이런 걸 빨리 알고 싶어질 수 있는데, 이 관계는 그걸 빠르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흐름을 지켜볼 때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관계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멈추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걸 관계의 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멈춤 자체가 하나의 과정인 타입이라서 그 시간을 지나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 관계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쉽지는 않지만 의미는 분명한 흐름입니다.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태예요. 서두르지 않고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상대의 속도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 관계는 점점 더 현실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펼쳐진 카드를 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 구조를 깊게 건드리는 관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층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더 끌리면서도 동시에 피곤함이나 혼란이 같이 따라오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 관계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를 통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보면서 단순히 좋아서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나 불안, 혹은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욕구 같은 것들이 자극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편안함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고 안정감보다는 감정의 파동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한쪽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걸 느끼면서도 확신을 못 갖고 계속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는 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감정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상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같은 흐름으로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오히려 더 편해지고 반대로 본인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상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나오면 왜 내가 더 궁금해지는지, 상대가 다가오지 않으면 왜 내가 더 끌리는지 이런 구조를 스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를 바꿔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깊어지기보다는 흐릿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서로가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쪽에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그냥 감정만 남고 관계는 정체되는 형태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관심이나 표현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다. 혹은 이 정도의 관계라면 나는 이 선까지만 유지하겠다 같은 식으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상대는 계속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상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를 지킬수록 상대가 더 의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상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반응에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나를 놓칠 수 있다는 감각을 느껴야 관계가 움직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관계의 미래를 보면 완전히 끊어진다기보다는 이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중간 상태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인이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애매한 관계로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내 반응 패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계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셋째, 내가 나를 지킬 때 오히려 관계가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잘만 다루면 굉장히 깊은 연결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흘러가면 감정만 소비되는 관계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앞으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을 이어서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감정의 핵심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단순히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흔들고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연결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나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고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 안에는 따뜻함도 있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관계 안에는 묘하게 멈춰있는 느낌도 함께 있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서로 알고는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순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애매하고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머릿속을 맴돌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멈춤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형태로든 조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관계가 가져올 변화나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당신 쪽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피로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해석하고, 계속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살짝 무기력하거나 감정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흐름에서는 잠깐의 거리두기나 감정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안에서만 돌고 있는 감정을 한번 바깥으로 빼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약간의 거리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건 지금의 이 관계가 당신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쉽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감정보다 피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꼭 극적인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조금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관계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계속 같은 자리에서 생각만 반복하는 상태를 조금은 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적으로도 예민하고 동시에 굉장히 예리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도 잘 느끼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장점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의미를 다 붙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너무 많은 가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감정은 충분히 자연스럽고 그만큼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감정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신 행동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음은 느끼되 행동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감정의 구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정리할지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답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중간 지점입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한 시기이고 오히려 이 흔들림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애매함, 이 고민, 이 감정의 파동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정립되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어서 보이는 흐름까지 함께 겹쳐서 읽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혼란이나 정체 수준을 넘어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은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에게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감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안정이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는 방향과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더 멈추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선택하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관계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쪽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장기적인 결과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의 감정보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멈춰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완전히 감정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매하게 유지하기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느껴지는 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선택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본인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그게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확신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확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결국 결정을 내리긴 합니다. 다만 그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 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결정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려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불편해하고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표현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일부러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안정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미루고 있는 건 단순한 우유부단이 아니라 둘 다 포기하기 싫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 사람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확신이 부족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선택하기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따져보고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직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추가로 나온 카드 흐름까지 함께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렵고 이성적인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끌림과 욕망,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과 거리 조절이 함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가 그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분명히 끌린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특히 첫 번째 카드에서 보이는 에너지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행동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을 보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당신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그걸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실행하지 않고 멈춰서 생각하는 쪽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걸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가고 싶다라는 직관적인 끌림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쉽게 건드릴 일이 아니야 라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단순히 끌림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상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관계의 완성도를 꽤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소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관계가 잘 되면 꽤 괜찮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끌리고 다가가고 싶고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인데 동시에 너무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행동은 계속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보자면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리드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당신에게 끌려가는 관계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스스로 중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행동을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호감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설레는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동시에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멈추는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단순히 차갑거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끌리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잘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에서 핵심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 있는 상태라서 마음이 움직여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다가오기보다는 계속 타이밍을 보다가 어느 순간 확 움직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그때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의미 있게 보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카드 흐름을 보시면 관계가 단순히 이어지거나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번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감정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내가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한번 감정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구간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처음 흐름부터 보시면 이 관계에서 한쪽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 붙잡을지 아니면 내려놓을지에 대한 고민이 꽤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나한테 맞는가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정리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감정 정리가 시작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은 감정이 식어서 떠나는 타입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멈추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행동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이전보다 반응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에요. 이 감정이 맞는가?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감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시기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단호해지거나 선을 긋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이전보다 감정 표현이 확 줄어드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음이 사라져서라기보다는 마음을 통제하려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흐르면 더 깊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마지막 카드에 있습니다. 감정을 끊어내려고 했던 흐름 이후에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구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정리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타입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생겼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형태예요. 다만 이때는 처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초반에는 감정이 먼저였다면 이후에는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접근하려는 모습이 강해집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동시에 상대의 반응을 더 많이 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올 때의 태도입니다. 처음처럼 순수하게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산과 균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 자체는 이전보다 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에요.
이 관계의 전체 흐름을 보면 감정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밀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이어가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번 멀어지는 구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서는 그 구간이 하나의 과정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이 관계에서는 상대의 거리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 바로 표현하는 타입이 아니라 한번 멈추고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멈춤을 끝으로 해석하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관계는 감정의 깊이가 꽤 있는 대신에 그만큼 흔들림도 같이 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정되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깊이나 의미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해지는 관계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감당하면서 천천히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명확하고 빠른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은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한번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고 감정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고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이어서 나온 카드 흐름까지 같이 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이 오고 가는 관계라기보다 주도권과 거리 조절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관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까 흐름이 감정의 긴장과 애매함이었다면 지금은 그 위에 권력 구조가 얹힌 느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는 누가 더 좋아하느냐보다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관리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현해서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를 느낌으로 끌고 가기보다 구조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그걸 느끼면서도 확실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명확하게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을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앞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는 이미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더 다가온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커지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틀을 더 단단히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건 이 관계에는 거리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가까워지는 흐름이 아니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패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관계를 따라가는 방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상대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에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특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리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기다린다고 해서 더 빨라지거나 깊어지는 타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더 의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를 살리고 싶다면 상대를 쫓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가느냐, 아니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강하게 남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와 균형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이 관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추면서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선택할 건지. 이 선택에 따라 이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앞에서 이어지던 감정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층으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감정과 관계에서 느끼던 복잡함이 이제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가치, 현실 기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같이 건드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상태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꽤 단단해 보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묘한 결핍감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지, 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지 그런 감정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감각이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가를 해도 완전히 만족이 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주변과의 비교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조금 강해진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나는 그에 비해 어떤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당신을 더 움직이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흐름에서 중요한 건 당신이 이미 꽤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만 계속 보게 되면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쌓아온 것, 이미 만들어 온 것, 이미 이뤄낸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결핍이 아니라 확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는 한 번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지라는 공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잠깐 멈추면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감정이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감은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깊은 층에서는 혼자라는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로움은 지금의 성장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할수록 자신과 맞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계속 혼자서만 버티려고 하면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일부라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흐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숨을 고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결핍을 채우는 방식보다 이미 있는 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족한 걸 채우려고만 하면 계속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이미 있는 걸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정의 흐름, 관계의 흐름, 현실적인 기반, 자기 가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쌓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 느끼고 있는 결핍감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계도 일도 방향도 더 이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기반으로 한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그 직전 단계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고 복잡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흐름 위에 이 카드들이 더해지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혼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즉 흔들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맞춰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든 상황에게든 본인이 한 발 물러서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우선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상황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욕구는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주는 쪽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감정이든 에너지든 배려든 본인이 더 많이 내주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히 자발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약간의 피로감이나 억눌림이 같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멈춤을 선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였던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후회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러 상황을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조금 희생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참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표현하거나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전체를 고려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관계에서도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한쪽이 너무 끌려가는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정이 있어도 상대의 반응이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맞추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 관계나 상황이 과연 나에게 맞는 건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의 핵심 상태입니다. 균형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 균형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쥐고 가기보다는 일부는 포기하거나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집착이나 강한 표현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없었다면 그냥 정리하고 끝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림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같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개인에게도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감정, 가치관, 선택 기준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고 조정하고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고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으며 일부는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지만 그 선택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흐름은 결국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고 약간은 거리감 있는 태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정리와 균형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까지 이어서 전체 흐름을 다 합쳐서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을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심지어 꽤 강한 편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단순히 끌리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조율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감정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틀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도 괜찮지? 지금 내가 밀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선을 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심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행동적으로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인이 그 균형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흐름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경쟁 같은 감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밀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나가서 관계를 깨고 싶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핵심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정지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답답함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너무 명확하게 신호를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신을 못 가져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이 상태를 편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레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관계, 혹은 정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끝나는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깊고 균형 잡혀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동시에 잘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계속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끌림, 경계, 그리고 고민입니다. 끌림은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경계는 그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고민은 그 둘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면서 멈춰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리면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보이면 이 사람은 더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관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누가 먼저 확신을 가지느냐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자체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생기면 흐름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의미 있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관계 흐름입니다. 지금 이 카드 흐름은 앞선 흐름들과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이어진다, 끊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결정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감정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처음 흐름부터 보시면 이 관계는 한 번의 깨달음 같은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이어지던 감정, 확실하지 않았던 관계의 위치, 서로에 대한 해석이 어느 순간 정리되는 시기가 와요. 이건 누가 갑자기 고백을 한다거나 사건이 크게 터진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고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감정이 앞서고 상황이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감정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보면 이 관계에는 여전히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방해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건 꼭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에는 뭔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이어지다가 끊기고 가까워질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지고 감정이 올라왔다가 다시 식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감정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카드에서 특히 중요한 건 직진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계속 걸림이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흐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구조라기보다는 다시 시작의 여지를 남기는 흐름이에요. 다만 그 시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작이 아니라 훨씬 더 가볍고 부담을 덜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시작은 가능한데 예전처럼 깊게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다시 보게 될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바로 진지해지거나 확정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이어지면서 상황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바로 현실로 만들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상황적으로도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시작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이 가벼운 연결이 계속 유지되면서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대신 서로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상황이나 선택 때문에 더 깊게 가지 않는 방향이에요.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을 빨리 내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명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과 타이밍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지금 감정을 완전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답을 요구하거나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쪽이 이 흐름에는 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무 의미 없이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생각나고 다시 연결될 여지가 남는 관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고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걸 어떻게 현실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중심에 있는 흐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가볍게 연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신다면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기보다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전부 이어서 보면 이 관계는 단순히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혹은 어디에서 멈추느냐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감정의 긴장과 주도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 카드들은 그 이후의 방향과 결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 관계가 생각보다 가볍게 지나갈 관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든 기억적으로든 분명히 오래 남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남는 방식이 좋아서 남는다라기보다 정리가 안 된 채로 남는다 쪽으로 갈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관계에는 분명히 즐거움과 교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 싸움만 있는 관계는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잘 맞는 느낌, 편안한 대화 혹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놓기 어렵고 그래서 더 미련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힘들기만 했다면 이미 정리됐을 관계인데 중간중간 괜찮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움이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좋았다가 다시 애매해지고 다시 좋아졌다가 또 멀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기다림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언젠가는 더 가까워지겠지, 조금만 더 지나면 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깊어지기보다 오히려 흐릿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면 이 관계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방식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해결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결정해야 흐름이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관계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끊어지는 형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관계에서 어느 순간 그냥 아는 사이로 정리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명확하게 관계를 정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당신에게 가장 강조되는 메시지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나를 채우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과 그 관계가 나에게 실제로 좋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카드 흐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변하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계속 기다리고 해석하는 쪽에 서 있으면 이 관계는 길어지지만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준을 세우고 선택을 하면 관계는 짧아질 수도 있지만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당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내가 애매한 관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명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는 편인지 아니면 스스로 중심을 잡는 사람인지 이걸 스스로 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큰 의미는 결과 자체보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감정은 남고 관계는 애매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든 나에게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분명히 끌림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시험처럼 작용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게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앞에서 이어지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라고 느껴집니다. 단순히 감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를 넘어서 당신의 삶 자체가 한번 크게 전환되는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바뀌는 시기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고 흔들리고 멈춰있던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그래도 나는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힘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밝아지는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한 번의 정리 과정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감정이나 관계 혹은 생각의 방식 중 하나를 확실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까지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붙잡고 있던 것 중에는 분명히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흐름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과거가 잡아당기는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낸다는 건 그 안에 있었던 감정까지도 같이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풀리면서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이미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대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완전히 내려앉지는 않고 계속 다시 올라오려는 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의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변화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서 환경이 따라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더 오래가고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끝났는지, 무엇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 걸음만 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새로운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다른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부족함에서 시작된 선택은 계속 불안이 따라붙지만 원하는 것에서 시작된 선택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됩니다. 지금 당신은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든 시기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명확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끝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끝났다고 말해주는 용기, 이건 이제 내려놓겠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흐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데려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카드 흐름 위에 이 장면이 더해지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이제 훨씬 더 깊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갈등과 균형, 멈춤의 상태가 강하게 보였다면 지금은 그 갈등을 버텨내고 있는 상태와 동시에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입니다. 그냥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해 오면서 생긴 피로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버텨왔습니다. 관계든 상황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흐름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버티는 힘 자체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끝나야 한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더 우선으로 두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게 나를 얼마나 소모시키는가를 기준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와 갈등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나 목표, 현실적인 기반을 다시 다지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모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흔들렸던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앞으로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더 차갑거나 더 단호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감정을 덜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결국 변화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버티는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꼭 단절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형태가 바뀌거나 거리감이 생기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맞는가? 이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다시 증명하려는 흐름입니다.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자신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이나 자기 개발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는 상태에서는 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현실적인 기반을 다지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움직입니다. 다만 그 움직임은 감정에 휩쓸린 선택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납득한 뒤에 내리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흔들림이 적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결정 직전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카드까지 이어지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완성된 구조로 보입니다. 단순히 끌림과 고민 사이에서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더 움켜쥐고 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깊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분명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냥 호감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카드들에서 보였던 고민이 더 깊어진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고민도 깊어지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 멋있다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고 생동감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자극도 받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솔직한 감정인데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림이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의 또 다른 감정이 같이 올라옵니다. 바로 잡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자유롭게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관계 안에 묶어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자유롭고 쉽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고 시작하고 싶고 잡고 싶은데 동시에 움직이면 오히려 놓칠까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심리입니다. 욕심이 클수록 행동이 느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경제적이거나 현실적인 안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안정될 수도 있겠다는 인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관계로 확장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두 가지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잃고 싶지 않은 가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사람은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쉽게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히 다 보여줬다가 당신이 멀어질까봐, 혹은 본인이 더 약자가 될까봐 일부러 감정을 숨기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면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중심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관계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단순히 감정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유지할지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 함께하면 즐겁고 살아있는 느낌을 줄 사람, 그리고 동시에 쉽게 잃고 싶지 않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고 더더욱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심리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갖고 싶은데 잘못 건드리면 잃을 것 같다. 이게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도 쉽게 급발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타이밍을 보고 확신을 쌓고 어느 순간 한 번에 움직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부족해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충분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드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관계 흐름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앞에서 보셨던 관계의 복잡한 감정선이 결국 한번 크게 무너지고 다시 재정비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툼이나 거리감 정도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 자체가 한번 깨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체감상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처음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유지되던 애매한 거리, 미묘한 긴장감, 서로 눈치 보던 흐름이 한 번에 터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는 원래부터 감정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불안정함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붕괴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선을 긋거나 연락을 끊거나 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안에서 고민이 쌓여 있던 상태라서 그게 한 번에 밖으로 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보면 이 관계에는 숨겨진 감정이나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 표현하지 않은 생각, 감정, 의도가 있었고 그게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마음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그게 결국 오해나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을 수 있고 그게 쌓이면서 관계가 더 불안정해진 흐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한번 크게 무너진 이후에 완전히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작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예전처럼 애매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번 깨지고 나서 서로를 다시 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솔직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정제된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흐름에서는 특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기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번 무너뜨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은 거리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계속 다가가거나 이유를 따지거나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면 이 사람 쪽에서 다시 생각이 정리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보다 더 명확한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인연이 아니라 한번 큰 전환을 겪고 나서야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힘들 수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의 진짜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은 감정을 붙잡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흐름을 그대로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나기에는 감정이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한번 정리된 뒤에 다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리감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한번 크게 무너진 뒤에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을지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그 선택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타이밍과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정하려 하기보다는 이 변화 자체를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흐름까지 전부 이어서 보시면 이 관계는 결국 감정으로 끌려가다가 흐려지는 쪽이 아니라 어느 순간 결단으로 방향이 갈리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감정의 긴장, 주도권, 기다림, 애매함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다면 지금 이 카드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반드시 한 번은 방향을 잡게 된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관계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두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하고 움직여야 열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그 선택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 쪽에 더 크게 걸려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방식 안에서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크게 바뀌거나 먼저 확실하게 관계를 정의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방향을 바꾸는 건 당신의 태도입니다. 지금 카드 흐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애매하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당신만 지치게 된다. 대신 내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하면 관계는 짧아지든 길어지든 훨씬 명확해진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건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를 밀어붙이거나 감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정도 관계를 원한다. 이 정도의 태도가 없다면 나는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전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감정은 계속 있고 연결도 끊어지지 않지만 관계는 계속 애매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지나고 에너지는 계속 소모됩니다. 이건 이미 앞 카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관계를 끌고 왔다면 앞으로는 판단이 관계를 결정짓는 시점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관계의 형태와 맞는지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면 이 관계는 당신이 약해질수록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상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더 반응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상대 반응에 따라 흔들릴수록 관계의 균형이 더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리듬을 유지하고
내 삶을 중심에 두면 상대가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관계에 있을 건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해지면 관계의 방향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끌림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시험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붙잡아야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지키면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걸 확인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대를 얻느냐보다 내가 나를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상대를 잡는 데 집중하면 계속 흔들리게 되고, 나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관계가 정리되거나 제대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흐름은 이미 결론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태도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